7살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아이가 크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공부를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공부함으로써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인생살이 얼마 산다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겠어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는데 뭐 공부하는 게 뭐 잘못됐겠어요. 그죠?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부인이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 다시 공부한대요. 그래서 남편 힘들겠다 이러니까 남편 하는 얘기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됩니다. 아이고 이 40대 후반에 가정주부가 남편 돈 좀 벌면 돈 많이 써야 안 써요? 골프 친다 뭐 한다 다니면서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학교 다니니까 그냥 한 학기 등록금 150만 원만 딱 주면 공부한다고 바빠가 딴 돈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게 뒷바라지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측면에서 보면 돈을 낭비하는 게 되고 또 어떤 딴 데 낭비하는데 또 비교해 보면 어때요?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서 밥 해놓고 청소하고 애 오면 기다리고 도와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엄마가 조금 소홀한 게 되고 엄마가 뭐 맨날 어디 놀러나 댕기고 이런 거에 비하면 엄마가 앉아 공부하는 건 애한테 또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엄마를 기준으로 할 건지 제가 중심이 안 잡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노는 엄마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착한 엄마예요. 애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애 학교 보내놓고 자기도 학교 가고 그죠? 또 애 학교 돌아올 시간에 자기도 오고 또 대학원 가는 거는 뭐 매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거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돼요. 제가 늘 말할 때 최소한도 3살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라도 그만두고 직접 키워라. 어디 맡기더라도 3살 넘어서 맡겨라. 그 이유는 아까 다 설명했죠. 엄마가 끝까지 키우면 제일 좋지만은 그래도 뭐 살다 보면 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3살 때까지는 아기를 낳을 때는 그걸 각오를 해야 돼. 그 이후에는 또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맡길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키우면 제일 좋지만은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갈 수가 있다. 7살 정도 되면 뭐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는 대신에 아이가 조금 부족한 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당연하다고 봐야 안 되나? 그게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내가 내 재미를 봤으니까 나중에 아이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과보를 받는 게 뭐다? 인과 응보예요. 나중에 그만한 과보를 미리 알고 해야지. 그만한 과보가 올 때 어때요? 아이고 부처님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더니 결국은 빚을 지니까 빚을 갚구나 이렇게 생각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근데 이제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토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스님은 뭐 저리 와서 일하는 건 뭐 괜찮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그 마음가짐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밥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뭐 안 한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도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가 느끼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다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큰아이가 고3인데요. 이제 수시에서는 합격이 됐고요. 근데 올 여름에 그 ADHD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ADHD가 집중력 저하고 과잉행동 장애인데요. 그동안 아이를 이해 못했다는 죄책감이 또 들었고 또 이때까지도 아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때는 좀 죽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더 힘들 것이다. 자유로움이.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곧바로 거부하는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가 예전과 같다,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과 같다고 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그 아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수행하고 있지만 아이와의 관계가 괴롭고 아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도 엄마 말도 잘 듣고 착실하게 살고 싶지만 감정이 북받치면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이가 이렇게 심리 불안에다가 그에 따른 과잉 행동을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몸에서 어떤 소위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거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뱃속에 있거나 아기가 어릴 때 이제 엄마의 그런 소위 심리 불안이나 과잉 행동, 신경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약한 그 아이의 신경이나 안 그러면 이런 영향을 줘서 뱃속에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영향을 줬고 나와서는 이제 정신적인 까르마가 형성될 때 영향을 줘서 형성된 거니까 아이가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지금 살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도 내 성질 컨트롤이 안 되잖아. 애가 신경질 낼 때 나도 그 경계에 빨려가 애 보면 나도 짜증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기를 갖기 전에 이런 걸 알았어. 나를 고쳤으면 애한테는 이런 게 안 생길 거고, 내가 그걸 못 고치고 내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전이가 돼서 애도 이런 게 더 나보다 심해졌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내가 고쳐도 애건 안 고쳐진다 이 말이야. 내가 고쳐도. 그런데 아직은 엄마하고 관계가 제일 가깝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직은 엄마가 고치면 그래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애는 놔놓고 내가 애가 어떻게 하든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상대가 짜증을 내도 나는 웃을 수 있는가, 이거를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아기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거나 신경을 썼거나 짜증을 냈다면 그건 대다수가 남편이나 이런 쪽으로 영향이 온다는 거야. 그것도 내 또 심리를 분석하면 그건 또 어릴 때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발현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는 부모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부모를 오히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는 참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참의 기도가 어느 정도 깊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상대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으로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면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그냥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이것이 나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이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를 악 다물고 참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걸 포용을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나로서는 그 길밖에 현재 없다. 아이는 아이대로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또 자기가 커서 자기가 수행하든지 그건 애 몫이고,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 애가 조금 병이 심하다면 학교를 휴학한다든지 시골에 가서 함께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병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이와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는 환경이기 때문에 바로 엄마의 변화가 아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 내 삶에 대한 깊은 참회가 있어야 고쳐지든지 말든지 하지. 담배도 끊는다 해도 못 끊잖아. 딱 너 몇 대만 더 피우면 죽는다 하는 정도가 상황이 되면 사람이 아무리 오래 피웠던 것도 딱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술도 아무리 뭐 끊는다 간이 나쁘다 해도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못 고치더라. 좀 병원에 가서 간 좀 나아지면 와서 또 먹고 또 그래 또 병원에 입원해. 그러다 이제 완전히 죽게 됐어. 죽는다고 아예 진단이 났어. 2주 밖에 못 산다고. 그 정도 돼서 나도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본다고 면회를 갔는데 이 상황이 됐어야 이제 방법은 간이식밖에 없는데 요즘 간이식 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마침 자기 딸이 아버지한테 간을 절반을 준 거예요. 이렇게 이식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술을 안 먹더라. 그 정도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고치는 거는 아직 이 성질 부리고도 살만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가. 이 성질 부리면 당장 그냥 애도 망치고 나도 망친다.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면 왜 못 고쳐? 당장 고치지. 선생님, 저도 제 아이의 현재 모습이 제 과거라는 건 알고 이렇게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과 이렇게 500배를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아침 저녁을 또 가족들 각자 시부모님하고 부모님 모든 감사나 참회로 삼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이고 많이 흔들리고 더 이상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참여하는데 왜 흔들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받아들일 각오를 갖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고 피하려니까 불안하지. 도망가고 피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데도 도망가고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떡해? 부처님 말씀하기를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고 깊은 바다 속에 가도 피할 수가 없다는데 빚을 졌으면 빚을 갚고 끝을 내야지. 이 집 저 집 다 빚쟁이 도망 다닌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평생 숨어 살라 그래요? 평생? 그러니까 끝장을 딱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통 성질로야 누가 다 상대가 성질 내면 나도 성질 나지. 근데 상대가 성질을 낼 때 내 성질 내면 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이러면서 성질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겠지. 성질 좀 내도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엄마로서 사랑한다면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고쳐야 돼. 내가 고쳐야 조금이라도 애한테 도움이 된다면 완전히 그냥 이 순간부터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딱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 끊어야 된단 말이야. 담배를 지금까지 20년간 피웠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껐습니까? 하면서 하루에 한 개씩 줄일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담배를 쓰레기통에 딱 버려버리고 산 거 요거만 다 피우고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제가 혼란스러운 거는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면 아이가 막 이렇게 행동이 거칠고 말이 그러다가 제가 참고 있으면 또 주변에서는 또 너무 아이가 그런 걸 받아줘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가르쳐줘야 된다. 아이가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땐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혼란스럽고. 왜 자꾸 남 말든 내가 해서 저 아이의 병이 났다면 그 아이의 행위가 잘못돼도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데?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해서 애가 저리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을 하되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이지만은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르게 애를 위해서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애를 위해서. 내가 짜증이 나서 애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많이 남을 때린다 하면 그 때리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는 아이는 수용을 하되 그 행위가 잘못된 거는 얘기를 해야지. 울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아무리 감정이 북받쳐도 애야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이거는 책임이 너한테 있다 할 때는 야단을 치지만 책임이 나한테 일단은 야단은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인데 그런 행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살면 애한테 나쁜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건 바르게 얘기해 줘야지. 애 고쳐가 자기 좀 편하려고 자꾸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니까. 애가 묻겠다고 해도 아니다. 엄마가 자기가 원인인데 왜 애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해. 정신은 엄마가 지금 아이를 내 책임이다. 지체부자요와 이런 아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잖아. 그런 사람 평생 딱 책임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살만하니까 자꾸 이런 꾀를 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요. 그래 자식을 낳지 말라니까. 그게 성인으로서의 부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그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살든지 안 살든지 알아서 해라.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아이는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나고 싶어도 낳은 거 아니고 저거 둘이 좋다 그냥 생겼는데 애가 낳아달라고 낳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 좋다고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이리 옷 입히고 저리 입히고 이리 데려다니고 저리 다니고 애가 언제 해달라 그랬나. 자기 좋아서 어릴 때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붙으니까 이제 애가 그걸 달라 그러는 거 그걸 입으려 그러는 거고 거기 가려는 거 아니야. 그게 습관이 붙어 있으니까 애도. 그럼 그 첫 번째 습관을 누가 들였냐. 엄마가 들였단 말이야. 애가 원해서 들인 게 아니라 자기 좋아서 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애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딱 책임을 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 병을 고쳐야 되겠다든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문제만 생기면 어디 가서 데리고 다니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저거 좀 고쳐주세요. 이래 하고 자기는 도망가고 돈이나 좀 주고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 자식을 자기가 딱 책임질 태도를 가져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서 내가 정말 환골탈퇴하는 새 사람이 돼서 내 아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딱 해야 돼.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10살과 6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와 어린이집 교사이고 정토의 천일결사 입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원래 10살인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렸을 때 친구 아이의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살고 싶은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비난받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참 싫습니다. 또 평소 아이의 행동에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아이를 보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랬어요. 나는 좀 점잖게 폼지기고 살고 싶은데 애가 자꾸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애 때문에 점잖하게 살 수가 없다.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웃집 아줌마하고 나하고 전생의 원수가 이렇게 이웃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아이가 나하고 전생의 원수라서 이렇게 말썽을 피워서 나를 비난받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웃집 아주머니나
또는 내 아이하고 나하고 쌍극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녀서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이렇게 벌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애를 낳아서 키운다. 그럴 때 엄마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달라면 젖을 줘야 됩니다. 몸에 있는 영양분을, 기를 뽑아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똥을 넣어도 밥 먹다가 치워야 됩니다. 자다가 2시, 3시에 애가 오줌을 싸도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야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국을 쏟아도 애 다쳤을까, 손이나 안 됐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애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애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애가 나중에 잘못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면 부모는 내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애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이라도 버려서 아이를 보호하겠다 하는 게 엄마예요. 내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저 뛰어들어서 고치면, 저 건지면 건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잘못하다 내가 빠져 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들어서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빠져 죽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은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엄마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목숨도 버려야 한다. 근데 지금 뭐 목숨 버릴 일도 아니고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비난 좀 받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한다. 그러면 도무지 엄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처럼 결혼을 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애는 안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았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다. 도무지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애 낳아가지고 덕볼 생각만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 엄마가 되는 사람이 애 낳아서 덕이나 보려고 하는, 피해는 도무지 안 입으려고 하는 이런 엄마 밑에서 애가 자라면 애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은 나중에 자라서 편안하지가 못하고 심술이 많아지고 사람을 못 믿고 항상 마음이 들뜨고 불안해진다. 왜 이렇게 됐냐? 엄마다운 엄마를 못 만났어. 그러고 이런 아이는 자랐어.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애를 해도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 왜냐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늘 자기를 조건 없이 탓없이 감싸줄 엄마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엄마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딴 여자분이 오셔서 아예 엄마가 되도록 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 엄마 사표만 내고 아내 사표는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내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 문제가 있으니까 엄마 사표를 낼 때 아내 사표도 같이 내야 된다. 그러든지 엄마 사표는 몰라도 아내 사표는 내고 싶지 않으면 아이를 딴 사람한테 입양을 시키든지 고아원에 가서 보호를 받도록 하든지, 즉 새엄마가 필요하다 이 말.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하니까. 안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엄마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비난을 하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비난을 감내해야 된다.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안 싸우면 좋지만은 싸운다고 해서 이게 막 큰 나쁜 일이에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애니까 그렇지. 어른도 싸우는데 애가 왜 안 싸우겠어요? 그죠? 출간 스님들도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애가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거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평범한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있다. 잘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특이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애 엄마가 내 아들 친구 엄마가 그런 걸 알아서 그냥 애가 와서 울면 덩어리 툭툭 두들겨도 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싸웠나? 그래. 아이고 싸웠구나. 그 애가 그렇게 말하더나 때리더나. 아이고 그래 괜찮다. 어릴 때는 싸우면서 자라고 넘어지면서 자라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거는 그의 엄마가 아이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애가 싸우고 왔다고 애 손목 잡고 와가 이웃집 와가 삿대질하고 싸운다면 그 애가 볼 때 엄마가 자기보다도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만나면 애가 불안해집니다. 맞고 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고자질을 하면 엄마가 푸근하게 감싸줘야 애가 마음이 놓이는데 엄마가 자기보다 더 설쳐버리니까 앞으로는 맞아도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하면 엄마가 친구도 다 잘라버리고 하니까. 근데 그건 그 여자가 그 아주머니가 할 일이고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 아주머니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가 맞고 왔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와서 항의를 하고 욕을 하면 내가 내 아이를 대신해서 어때요? 사과하고 욕을 들어주고 변상이 필요하면 변상을 해주고 이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반성을 먼저 하시고 아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웃집 아주머니의 비난을 기꺼이 받아내는 아이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대신 나를 희생하는 사랑도 필요하고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아이라고 감사하면 이웃집 비난은 받아주는데 내 아이 버릇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고 내 아이 버릇 고친다고 성질 나서 두들겨 패면 이거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 부족한 엄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